가급적 매수에 뭐 청약 제한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매월 지금 뭐가 나타나요. 4월 달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돼서 분양가 상한제 무조건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5월 달부터는 뭐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뭐 원룸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내년 5월부터요. 올 5월부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6월까지 이제 해주던 거를 그게 6월 달에 종료가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는 허위 매물 게시 공인 중개사가 이제 그동안 허위 매물을 해서 뭐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처벌을 하는데 이제 처벌합니다. 2020년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종합 부동산 세율이 상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엄청 내야 된다는 거고. 1가구 1주택도 종부세 많이 그렇죠. 1가구 1주택도 그렇고. 아니, 주택이 하나뿐인데 그거는 좀 그래요. 아니,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좁아 터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양도세 풀어주고 니네 마음껏 거래하게 해라. 거래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조정이 될 수 있다.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수요와 공급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욕심이라는 걸 그냥 무조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억눌러 버리면 그게 과연 억눌러지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얘기를 해도요 결말이 안 나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요. 시장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국민은행의 박학수 수석 전문위원 와서 만나보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9년 지난해 부동산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난해 부동산은 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선 뭐 2018년 9.13 대책의 여파로 올해 연초에는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한 5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양상이 돼서 사실은 19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왜냐면 이제 단기간 내 지나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되리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었어요. 2018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금리가 한 2번 정도 기준금리 수준을 인상될 거다라는 예상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변심을 해서 인하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 반전이 돼서 가격이 일정 부분 좀 여름을 기점으로 올라간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 가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 간 편차가 있었던 시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이렇게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좀 두드러졌던 한 해도 2019년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책이 워낙 강력하게 발표가 되고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이제 일종의 뭐 수능 시간, 뭐 분석 시간, 이런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좀 필요한 거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은 18번 중에 3번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고, 18년도에 9.13, 19년도에 이제 12.16, 이렇게 3개가 18개 중에는 대표적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주춤하면서 방향성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특정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뭐 일부 조정되는 그런 사항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2020년이 시작된 건데 2020년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워낙 가장 제일 큰 화두가 12.16 대책에서 던진 게 대출 규제와 결국 이제 보유세 인상 두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가 이제 15억 초과 주택 자체는 아예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 일종의 초고가 주택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금을 거의 100%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분양도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자체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9억 이하 주택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강보합세 이상은 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억에서 15억 상간도 여전히 보합세 이상은 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수동이라는 해운대 수용구 동래구라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좀 올해, 그러니까 20년까지는 많긴 합니다만 분위기적으로 좀 반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5대 광역시가 거의 전 지역이 소폭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2020년을 전반 후반 정도로 나눈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어떤 찬스를 잡아야 될까요? 시장에 지금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일반 매물 부족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일반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로 대거 등록이 된 결과 그 임대차 의무 기간 5년, 8년 뭐 이런 기간에는 또 팔지를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졌고,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거의 아파트 단지 한두 건, 두세 건의 물량이 거의 가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를 물론 10년 보유자에 한해서입니다만 단기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일단은 그 중과세에 대한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매물이 얼마 정도 나올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매물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되면 거래량이 좀 늘면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주춤거릴 수가 있고, 좀 전에 언급했던 15억 초과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서울 같은 경우 한 37%가 대출 받아서 샀다는 건데, 그러면 대략 한 40%의 수요자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다소 좀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소간 그래도 거래는 좀 증가하지 않겠나. 그리고 가격은 물론 이제 서울 상황에서는 다소 그냥 뭐 일부 안정세,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세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공급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공급량, 뭐 이를테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20년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년에 이어서 4만 가구를 넘기 때문에 다소의 안도감은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내년 21년도에는 그 물량이 한 절반 정도로 감소되기 때문에 다소 좀 미리 좀 걱정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께 올 2020년 그리고 그 뒤로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고 팁을 좀 주신다.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책 흐름에서 이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한 이런 주택 보유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주택자는 이제 보유세 중과에 따라서 이걸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어차피 보유만 할 뿐 거기서 뭐 그 수입이, 현금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번 그 6개월의 그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매도를 통해서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철저하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비과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택 보유 전략에서는 제일 적절한 그런 대응 방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